가슴 아픈 사람들은 뭐 수술 실패했으니까 가슴 아프죠. 대부분 다 재수술 환자분들이잖아요. 가하사 환자분들이. 당연히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더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 말 믿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늑대는 늑대 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알죠? 너무 잘 알죠? 뭐의 줄임인지 아세요? 가슴 아픈 사람들의 뭐? 근데 왜 가슴 아픈지 아세요? 수술 실패했으니까 가슴 아프죠. 아시네요. 그럼요. 제 환자분들 중에 많았어요. 환자분들 이제 경로를 보면은 가하사라고 적힌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이 올 때는 한 번에 막 쪼르륵 오시더라고요. 같이 손잡고 오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원장님, 제가 이번에 가하사 후기 몇 개 좀 뽑아왔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같이 봅시다. 자, 첫 번째,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주가 수술 전보다 더 짧아 보여서 걱정이에요. 실밥 풀면 좀 내려오나요? 실밥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실밥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실밥 영향이 없을 거고, 실밥 푼다고 내려오진 않을 거고, 붓기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텐션,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코가 조금 올라가 보여요.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은 좋아지는데, 보통 그 시점이 코 바깥의 실밥, 코 안쪽의 실밥을 푸는 시점하고 좀 맞물려요.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 실밥 풀 때 되면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, 실밥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시점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비중격 귀염골로 코끝만 했는데 비중격이 약해서 휘었습니다. 수술한 병원에서 AS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 비중격이 약하다 보니 늑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콜은 열 때마다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거 전문 병원을 가는 게 나을까요? 일단은 비중격 귀염골로 해서 비중격이 약해서 휘었다 라고 하는데, 이거는 비중격이 약해서 휜 것도 있지만 비중격과 높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이걸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방향인지, 아니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가야 되는 건지, 그걸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거라고 말씀하셨는데, 만약에 그냥 제거하고는 모테코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거 전문 병원 가셔도 돼요. 물론 이전에 수술하신 원장님도 제거 잘 하실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예쁜 방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수술하셨던 원장님 한 번 더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원장님, 혹시 저기서 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저걸 제거하게 되면 저 수술 전 사진 그대로 모테코로 들어갈 수 있어요? 사실 약간 왼쪽으로 휘었고, 그리고 이전에 길이가 길었던 건데 약간 짧아졌거든요. 이거를 사실 수술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100% 힘듭니다.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, 그리고 100% 돌아가는 게 사실 예쁘지도 않고요.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휜 거는 사실 텐션이 줄어들면 많이 좋아져요. 그래서 휜 거는 좋아지지만 100%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,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후기, 기증늑으로 코 수술을 했는데 1년쯤부터 점점 흡수되더니 지금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. 자가늑으로 해도 결국엔 흡수될까요? 기증늑연골은 흡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이 흡수가 된다고 해서 사실 항상 코끝이 처지는 건 아니에요. 집 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집에 쥐가 막 파먹었어.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 났는데, 이게 군데군데 퍼져서 구멍이 나 있으면은 벽이 유지가 돼요. 근데 이게 쥐떼가 몰려 들어가지고 한 군데 다 파먹었어. 그러면 사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똑같아요. 흡수가 일어날 때도 기증연골에 분산이 돼서 흡수가 된다면 사실 텐션을 잘 버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특정 위치에 몰려서 흡수가 일어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겠죠. 근데 이거를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자가늑연골은 살아있는 연골이에요. 살아있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생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. 그리고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나고 자라나고 죽고 자라나고 죽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증늑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고, 그 안에서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, 그러면서 탄성이 있기 때문에 텐션을 더 잘 버티기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가늑이 만능이냐? 꼭 그렇진 않아요. 자가늑연골을 어떤 방법으로 쓰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. 자가늑연골을 쓴다고 해도 약해진 비중격 또는 아주 작은 비중격에 의존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가늑연골이라고 사실 대수가 아니죠. 받치고 있는 이 지반이 약한데, 반드시 자가늑연골을 쓸 때는 가장 튼튼한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. 뼈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격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라든지,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틀림없이 떨어지지 않는 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Are you okay? 그 후기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요. 보통 사람들이 자가늑이 제일 좋은 치료다, 간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자가늑으로 수술한 지 9개월 전에 코끝 처짐이 벌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?
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. 수술 초기에는 누구나 붓기가 있죠. 누구나 붓기가 있으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향도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.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의도했던 높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환자분 느끼기에는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. 또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낮아졌다면 이거는 방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단한 연골을 단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, 단단한 연골을 약한 방법으로 수술하면 사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 후기. 저희 엄마가 30년 전에 L자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하셨는데요. 석회화 때문에 피막은 아주 조금만 제거하면서 실리콘을 제거하셨습니다. 근데 제거하고 난 다음날 코가 들창코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내려오더니 3일 차이는 콧구멍이 짝짝이에 살짝 들려있는 상태입니다. 병원에서는 코가 들릴 수 없다고 안 믿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? 일단은 L자 실리콘으로 코 수술하고 석회화 때문에 피막은 조금만 제거하면서 실리콘을 제거하셨다. 저는 사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석회화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고, 그렇다면 안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최소한으로만 제거했다는 얘기인데, 사실 염증 조직은 가능한 한 전부 다 제거해야지 흔히 말하는 구축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석회화된 이 피막은 그 자체로도 흔히 말하는 세균들이 되게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다음날 코가 들창코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내려왔다 라는 것은 약간의 피라든지 이 물이 고였을 수 있어요. 코 안쪽에 볼륨이 차면서 코가 위로 들려버린 거죠. 이전에는 사실 실리콘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붓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붓기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지 코로 피가 빠졌든지 물이 빠지든지 하면서 볼륨이 조금 줄어드니까 다시 내려오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3일 차에는 콧구멍이 짝짝이에 살짝 들려있다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종이 생기거나 붓기가 생기면 당연히 들려 보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코 수술할 때 전부 다 이제 기둥을 절제하고 수술하고 위쪽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. 볼륨이 아래쪽에 뭉치면 뭉칠수록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. 붓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, 그 과정 중에서 주변에 있는 연골이 텐션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한쪽이 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수술 초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. 병원 원장님 말 믿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실제로 카페에 있던 글들이거든요.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대부분 다 재수술 환자분들이잖아요. 가하사 환자분들이. 당연히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더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 말 믿으셔야 돼요.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쉬운 말로 풀면 어떨까 라고 계속 고민하던 찰나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시고, 그리고 편한 말로 많이 하시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. 그럼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받아주시고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오해가 쌓일 일이 없고, 오해가 쌓이지 않아야 헛짓거리 안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. 꼭 한두 명씩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거기 가게 돼요. 사실 의학이라는 거는 확률의 문제거든요.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주치의를 믿으세요. 그래도 제가 받았던 원장님들 믿기 힘든데 제가 그럼 원장님한테 와도 될까요? 언제든지 편할 때 오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가하사 회원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사실 궁금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도 늑대는 늑대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